예,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토요일 5%입니다. 이번 주는 정말 힘들었죠. 예,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도 주식 하다가 이 정도까지 이렇게 끝까지 밀렸던, 심리적으로 밀렸던 때가 있었나를 계속 고민했는데,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역대급 한 주였던 것 같은데,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자, 제가 이번 주도 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는 뭐 주저리 하는 것보다 그냥 제가 결과, 근데 제가 보는 시장,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는 좀 편하게 쉬시는 게 제일 나으실 것 같아요. 제가 글을 적어 놓은 게, 6월달, 미친 마지막 주. 사실 뭐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인데, 어, 이번 주 아마 다음 주가 거의 아마 미친 양상을 보여줄 것 같아요. 이거 약간 다른 의미가 있긴 한데, 어쨌든 이번 주가 제일 힘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주는 조금 변동이 있겠지만 조금 마음이 그나마 좀 괜찮아지실 한 주로 저는 봐요. 자, 역대급 반대매가 나왔습니다. 역대급.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한 번 더 밀었어요. 네, 한 번 더 밀어가지고 수요일날 또 혹시나 괜찮겠지 하고 들어왔던 마지막 개인 매물까지 목요일 금요일날 날려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지수 바닥을 만든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다음 주는 저는 일단 뭐 반등을 좀 봅니다. 어제 미국장도 보셨겠지만 상당히 힘이 좋게 미국장이 반등을 했어요. 네,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고 나서 6월 달에 정말 우리나라가 많이 빠지고 역대급으로 떨어진 한 달이었는데, 뭐 제 예상도 다 빗나갔습니다. 저도 틀렸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그 원인은 외국인입니다. 뭐 누구 핑계 댈 건 없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 이 외국인들이 온갖 이런 호작질, 뭐 진짜 선물이 아니라 뭐 파생 옵션으로도 장난을 쳐도 왔다 갔다 하는, 그냥 뭐 자기들 사고 팔면 그냥 지수가 똑같이 그냥 카피가 되는, 이런 아주 그냥 적나라하고 나이브한 그런 우리나라 시장의 현주소를 이번 주에 봤어요. 야, 그런 이후에 개인들이 역대급 들렸고, 정말 힘드신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바닥을 단기적으로 지난 이후에 여전히 저는 7월 달에 양봉, 빨간색을 좀 기대합니다. 기술적으로든 단기적으로든 그걸 기대하면서 저는 제가 시장을 보고 있어요. 자,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되게 힘드시지만 계속 강조하시다시피 두 눈 똑바로 뜨고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런 정신으로 보셔야 돼요. 자, 우리나라 시장이 제가 지난주에도 공포의 한 주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지난주 시장이었어요. 2000 코스피 기준으로 2500, 600을 확 깨지고 첫날에 엄청나게 반대가 많이 나왔죠. 화, 수, 목, 금. 금요일날 살짝 양봉을 만들면서 반등을 좀 주나 이러다가 미국장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예, 지난주 보시면 금요일날 미국장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숨을 좀 쉬나 그랬는데 월, 화, 수, 목 미친듯이 밀었죠. 이때 완전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장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완전히 가지고 놀았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장이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그 변동성을 만드는 거죠. 쉽게 말하면 주식이나 어떤 이런 현물은 사면 좋고 사서 오르면 좋고 팔면 떨어지면 좋은 거잖아요. 물론 팔면 떨어지면 좋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어쨌든 팔고 나서 추가 하락이 나오면 자기한테는 좋은 스탠스인데, 이 선물이나 옵션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는 매매를 자꾸 합니다. 장투를 못 해요. 그 말은 뭐냐? 많이 빠지게 하면 빠지는데 수익 나는 풋을 걸 때 수익이 많이 나고, 오를 때 방향을 맞추는 이제 선물을 산다든지 콜옵션을 사면 많이 오르면 좋아요. 자, 쉽게 보세요. 그러면 지금 2500, 600인데 일단 오르면 좋은 것도 있고 빠지면 좋은 양방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변동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변동성을 극대한으로 만드는 거예요. 더 많이 빼서 제자리에 올려주면 더 많이 오르겠죠. 이 변동성을 최대치로 만들어 버리면 이 선물 옵션으로 파생가 장난치는 외국인들은
최대 맥스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왔다 갔다, 미국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좀 이따 차트 보여드리겠지만 미국은 별로 안 빠졌어요. 이번 주에 왔다 갔다 하니까 변동성이 적은 겁니다. 근데 이번 주는 우리나라가 역대로, 제가 가끔 이제 아시아 시장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역대로 변동성을 많이 만든 거예요. 이거 이렇게까지 빠지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빠지지? 누구나 다 의문을 가지고 시장에 빠질 때 아무도 얘기를 못하고 그냥 합주기가 된 그런 시장이었는데, 이 변동성을 최대치로 만들어 최대한 빼버려요. 그럼 풋으로 최대 수익을 얻겠죠. 그럼 다음에 정상적 올려놓습니다. 그럼 또 최대한 콜에 대해서 롱으로 많이 먹겠죠. 이 짓거리를 외국인이 하는 거예요. 이 짓거리를 그냥. 근데 그 예상이, 그 변동폭 예상이 제 예상보다 더 벗어났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머지 그 꽤 괜찮다고 스마트 개미라 했던 개미분들 중에서도 스마트한 분까지 털어먹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CFD라는 게 있고 기관들, 사모펀드도 다 틀렸어요. 이번 주는. 자, 그래서 제 결론은 여전히 저는 다음 주 단기 반등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조금 지나면 7월달 들어가잖아요. 원래 제가 5월달, 6월달, 5월 마지막이 괜찮았기 때문에 6월달에 반등 모색을 봤는데 여지없이 깨졌죠. 완전히 이제 6월달에 들어서 2600 밑으로 싸다가 봤던 게 2500도 깨지고 2400까지 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300 초반에서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 어쨌든 뭐 지수는 변동이 컸든 말든 예상보다 더 많이 빠졌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6월달은 완전히 폭락이 났고, 자, 이후에 7월달은 이제 빨간색 양봉을 저는 좀 기대합니다. 조금 희망을 가질 때는 저는 보고요. 자, 월요일날 제가 CFD가 뭐냐면, 이거는 자금이 증권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3억 5억 기준이에요. 돈이 적으면 가입도 못합니다. 전문 투자자 비슷한 그런 제도인데, 이제 지금까지는 보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대주 조건에 해당되고 해서 세금도 막 내고 하잖아요. 그래서 금액을 적게 뭐 몇억 일에 꽂으면 그냥 수십억치를 살 수 있어요. 증권사에서 그거를 대여를 해줍니다. 신용과가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고 팔고를 시키는 거죠. 그 증권사는 그 사이에 이제 마진을 먹는 거고 수수료랑 이자를 먹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CFD는 돈이 많은 분들이 해요. 근데 웃긴 게 뭐냐, 이 CFD 계정은 개인으로 안 지킵니다. 외국 계정으로 지켜요. 외국인 계정. 그래서 이번 주도 되게 특이한 게, 이 CFD를 못 발라내니까 이게 진짜 외국인이 팔은 건지 산 건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는 그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엄청 많이 파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지나가 봤을 때는 키움증권이나 뭐 교보 같은 데서 이 CFD 개인이 터진 거예요. CFD 잘 안 터지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외국을 엄청 팔 때 거기에 CFD도 사실은 고액 개인들이 반대매 나가면서 터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 맥스로 나왔었고, 이제 월요일날 수요일날 계속 파생 장난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계속 반복을 했었고, 목요일 금요일 같은 케이스는 그냥 외국인이 그냥 콜옵션, 풋옵션으로 지수를 움직여요. 사실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선물까지 움직이는 걸 제가 맥도독을 해서 주식으로 사고 팔고가 아니라 선물로 지수를 움직이는 경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수급이 너무 약해요. 2020년 같은 케이스는 정말 우리나라의 동학개미 개미분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면서 예탁금이 한 76조까지 올랐잖아요. 그렇게 주식을 살 수 있게 대기자금이 76조까지 올랐는데, 작년에 장 빠지고 올해 급락을 하면서 지금 예탁금이 얼마까지 빠졌냐면 한 57조? 56조까지 빠졌어요. 실제로 코로나 이전에 20조 초반 중반이었거든요. 그럼 2020년에 유동성 때문에 올랐던 예탁금이 한 30조 정도 더 늘었다 보시면 돼요. 아니죠, 30조 아니죠, 50조가 더 늘었죠. 50조가 더 늘었는데 그 중에서 반이 빠졌다 보시면 됩니다. 반이 빠졌다 보시면 돼요. 실제로. 그런데 지금 단타치고 개인 중소형주 하는 분들은 이미 작년 말 올해 다 나가 떨어졌어요. 다 나가 떨어졌는데, 그나마 대형주들 있죠. 우리가 보통 삼성전자를 많이 사고 개인들이 전자를 워낙 많이 사는데, 뭐 카카오나 네이버도 많이 샀겠죠. 이런 대형주로 들고 있는 것 중에 그나마 반대음이 안 나갈 만큼 떨어졌던 것들이 있습니다. 덜 떨어졌던 것들. 그 삼성전자는 저는 조금 반대음에 나오지만 워낙 개인들이 많이 실려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다 틀리기를 바란다는 거는 저는 욕심으로 봐요. 그래서 지금 단순히 신용잔고라든지 어떤 반대면 보면서 아직 덜 털렸다. 지금 그 신용잔고 자체에도 원래 한 26조, 7조 정도 가다가 지금 19조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뭐 다시 코로나 이전이었던
10조까지 빠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동조 안 해요. 왜냐, 예전처럼 이걸 샀다 팔았다 막 단타 치는 뭐 잡주 코스닥 이런 데 들어가서 물론 많이 반대면 나왔겠죠. 근데 그게 지금 몇 조 정도 떨어져 나오고 반대면 나온 겁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그래도 대형주에 계속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반대면 다 틀린다 볼 수는 없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죠. 그래서 전자재가 6만원 이하, 그 다음에 뭐 지수는 뭐 지금 5분에 또 매매를 했지만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현대차 같은 거 안 틀리잖아요. 보세요. 전자는 조금 많이 6만원대 중반에서 5만원 후반까지 빠졌지만 전차군단의 자동차 현대차 같은 거 보세요. 별로 안 떨어져요. 잘 받칩니다. 그런 것들은 개인들의 어떤 신용이 글로 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게 다 틀린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용이나 어떤 예탁금 기준으로 더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자, 그래서 결론은 여전히 저는 2300 갔던 이쪽이 제가 거의 지수 단기 바닥 나왔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힘을 가져보자고요. 자,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아침에도 12630 관련해서 뭐 코스닥 ETF 관련해서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혹시 여유 있는 분들 제가 추매를 한 번 더 드렸잖아요. 그래 금요일날 어제 아침에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매수를 좀 시켜드렸습니다. 자, 이제 국제적으로 잠깐 보면 좀 이따 이제 미국 나스닥도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곡물은 사실은 이미 좀 빠졌었어요. 네, 곡물은 이미 제가 한 2주 3주 전부터 곡물 테마는 조금 조심을 해라,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조심을 시켜드렸는데 실제로 곡물 관련 옥수수, 콩, 뭐 대두, 그 다음 밀 같은 것들은 이미 좀 떨어졌습니다. 이게 전쟁이나 이쪽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나아지는 면이 될 수도 있고 그 기대가 좀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뭐 이쪽 관련해서 작황이 괜찮은 국가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보는 실제로 물론 여기까지 인플레는 예진하죠. 우리나라에도 계속 지금 물가 다 올린다 하고 그러는 힘든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로서 경기 지표를 보는 제 입장에서는 이미 곡물 유가는 지금 떨어져 있어요. 예,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가도 지금 130불 제가 고점 얘기를 한번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100불까지 빠지고 104불, 107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아직 안심을 못합니다. 유가 관련해서 지금 낮추기 위해서 여러가지 정치적 어떤 액션들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바이든도 마찬가지고 지금 유럽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푸틴과 러시아를 잘 협력을 하고 우크라이나랑 잘 협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 과정이지만 어쨌든 인플레의 가장 큰 요인이 뭐랬습니까? 유가, 에너지, 그 다음에 먹고 마시는 곡물이라 말했잖아요. 이쪽이 좀 꺾이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미친듯이 이 외국인들이 이래 했단 말이지. 이번 주는 미친놈들이 딴 나라 다 그래도 선방 괜찮고 중국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안 빠지고. 이 중국을 어떤 보면 이제 버프를 제가 받아야 되는 중화권 증시 우리나라 시장인데 이거 이번 주 지난주 중국 계속 올랐거든요. 빠진 게 없어요 중국은요. 근데 중국이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비슷하게 가져야 되는데 항상 그래 왔는데 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유동성 좋고 개인들 말 잘 듣고 외국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우리나라 개인들을 농락하느냐 말이지. 외국인들이, 이 나쁜 놈 새끼들이. 진짜 그랬었어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는 진짜 이 정도로까지 맥시멈하게 밀어버리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진짜 개인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뭐 새 정보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이 기간수급, 연기금, 특히 투신 뭐 개인들이 지금 뭐 하란다고 개인 펀드 들어갈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개인분들이 스마트하게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 장기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메리트를 줘야 돼요. 제도적으로. 그렇게 해서 장기 투자를 유도를 하고 펀드에 중장기로 볼 수 있게. 지금 보세요. 직접 투자도 지금 대형주들 한 분들은 그나마 살아남습니다. 그 삼성전자는 결국 좀 올라온다 봐요. 근데 지금 좀 짜잘하게 단타 치고 데이 트레이딩하고 중소형주들 하면 다 지금 나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반대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역대급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다 죽어요 사실. 그래도 끝나는 겁니다 사실. 그런 분들은 주식 다시는 안 들어와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건전하게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몇 년을 보고 좋은 종식을 발굴을 하고 이 개인들의 어떤 간접 투자, 그 다음에 연기금들이 국내 투자에 대한 비중을 계속 줄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살려야지 왜 딴 나라를 자꾸 살려요. 지금 선진국 다 자기 나라 주식 비중에 대해서 물론 해외 쪽도 많이 커져 있지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주식을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요.
신뢰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자체가 스스로 줘야 되잖아요. 4대 연금, 국민연금.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장 빠지잖아요. 국민연금 받쳐요. 항상 하락방을 해왔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게 없어진 지 몇 년 됐어요. 국민연금 지금 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 말은 뭐냐?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뭐같이 보는 거예요. 솔직히. 저것들이 사면 올라가고 팔면 떨어지니까 받칠 애들이 없어요. 이 내부적인 기관 수급 정말 중요한데 뭐 제가 말한다고 대통령분이 듣지는 않겠지만, 근데 그런 게 현실이다 보니까 지난주가 거의 맥스로 우리나라를 그냥 가지고 놀았던 그런 한 주라 저는 봅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유가랑 곡물은 나름 그래도 조정을 좀 받고, 딴 나라에서 인플레 가장 큰 위협이었고 정시를 가장 많이 뺐던 인플레 위협 요소가 지금 좀 안정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안정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참 웃긴 게 지난주에 이제 파월이 상원 하원 연달아서 청문회를 했어요. 상원 하원 청문회하면 아시죠? 우리나라 분위기 막 뭐라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주식을 해서 떨어뜨리냐, 금리 이렇게 하게 맞느냐, 온갖 얘기를 다 했는데, 되게 특이한 게 뭐냐, 지지난주에는 파월이 부동산 언급한 게 되게 특이했단 말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안 좋다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파월이 이번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처음으로 미국도 경기 침체에서 자유롭지 않다, 금리 인상을 위해서 이제 물가 잡는 게 가장 최우선이고 가장 첫 번째 목표인데, 이렇게 되면 미국 경기도 침체에 빠질 확률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런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증시는 안 빠졌어요. 미리 다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엄청나게 긴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급락가 75bp 0.75% 올리고 0.5% 올리고 미친듯이 금리를 올리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경기가 너무 급하게 긴축을 하고 대놓고 소비를 타격하겠다. 소비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가장 경기 지표, 가장 중요한 소비를 줄이겠다. 그래서 고용도 영향받고 부동산까지 영향받는, 채권 박살났고 주식 박살나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라서 경기 침체를 걱정하고 있는데, 파월이 그냥 그래요. 이제 경기 침체를 가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제 미국장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뭐 파월이 이렇게 언급한 것도 요인이 됐겠지만, 그 제임스 블라드 연은 총재가 있어요. 그분이 작년부터 사실은 파월과 다르게 인플레가 일시적이 아니야, 미리 지금 금리를 올려야 돼, 이거 인플레에 대한 구조적 변화 때문에 경기 되게 정시 되게 힘들 수 있어, 상당히 매파적으로 금리 긴축을 작년부터 말했던, 그 지나고 보니까 이분이 말한 게 다 맞았던, 지금 오히려 파월이 말 자꾸 바꾸고 있잖아요. 이 파월보다 더 신뢰를 받고 있는 연은 총재가 바로 블라드입니다. 블라드도 한마디 했어요. 근데 블라드는 경기 침체 갈 수 있는데 지금 당장 갈 수 있을 만큼 미국의 소비가 약하지 않다. 지금 리세션, 뭐 공포 이런 게 좀 지나치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 두 개를 합쳐서 생각하면 이렇게 시장을 해석한 거죠. 시장이 제일 스마트하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장을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가는 거예요. 어제 나스닥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자, 나스닥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제가 조금 오바해서 좀 울분을 토했는데, 우리나라 장 보면서 사실 저는 우리나라 장이 미국 장보다 덜 빠졌었습니다. 6월달 전까지. 우리나라는 코스피, 코스닥이 한 20 몇 프로 빠졌지만 나스닥이 30%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나스닥을 안 좋게 봤죠. 근데 나스닥은 지금 이번 주에 월, 화, 수 하루 쉬었죠. 참, 애들이 지금 해방일 때 하루 쉬었는데 월요 쉬었고 화, 수, 목, 금 계속 올랐어요. 화, 수, 목은 버텼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그냥 미친듯이 빠질 때. 이게 뭐냐면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경기 침체를 아예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제 이제 블라드가 그래도 경기는 괜찮다, 리세션까지는 오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급등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5월달, 그러니까 3월달부터 금리 올렸잖아요. 3, 4, 5월달, 6월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6월은 75bp까지 올랐잖아요. 이제 7월달도 75를 올릴 거라 보는데 8월달 연준 없습니다. FOMC 없어요. 이제 9월달을 봐야 되는데 9월달 제가 퍼빌리티 보니까, 가능성을 보니까 조금 빠져요. 그 말이 뭐냐면 어쨌든 지금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긴축을 이빠이 강하게 하잖아요. 금리 인상을 이빠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살짝
꺼질 수 있다 보는 거죠. 그래, 금리 올리는 속도가 지금 미친 듯이 올리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가 곡물이 살짝 조정받고 있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금리 인축이 그러면 인플레 요건도 줄어들고 금리도 경기도 생각보다 긴축까지 언급한 상태에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올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데 시장은 지금 베팅하는 겁니다. 사실 되게 이게 힘들어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 금리를 긴축을 급하게 하면 경기는 타격을 받는다. 하지만 물가 인상을 잡기가 1차 순위이기 때문에 경기는 타격 받을 수 있다는 걸 가정하고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미묘한 차이를 지금 조금 보는 거예요, 시장은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그때 11,500 정도를 올라갈지를 봤는데 어제 11,600 갔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반등을 주면 뭐 다음이 12,000, 그다음 12,500까지 얼마나 단기 반등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이 진짜 위험한 외줄 타격을 하잖아요. 경기도 타격을 주지 않아야 되고 리세션 가지 않게 만들어야 되고 물가도 잡아야 되는, 물가는 공급 요인을 계속 봐야 되잖아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사이에 위태위태한 줄타기를 계속 하고 있다 보기 때문에 정시는 요번에 나스닥 기준으로는 한 1,500까지 갔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수는 2,300까지 빠졌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이게 단기적인 지지선을 갖고 또 출렁거릴 거라 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좋습니다. 어차피 투자는 제일 안 하잖아요. 그죠? 테마나 트레이딩만 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그런 중소형 테마나 이쪽 단기 트레이닝은 더 하기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장난만 좀 그만 쳐주면 우리한테도 또 새로운 기회가 온다고 저는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나스닥은 이렇게 됐고, 다시 한번 오늘 조금 빨리 끝내드리려 했는데 조금 길어지는 좀 빨리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시황을 나라별로 또 언급을 드리고 갈게요. 자, 미국은 방금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파월이 경기 침체를 첫 언급하고, 자, 블라드도 지금 미국 경기에 대해서 조금 시장 달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위축 기대감이, 자, 우려감이 오히려 이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작은 기대감에 증시는 작은 반등, 단기 반등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중국은 사실 우리나라가 좀 많이 기대했죠. 항상 그랬었기 때문에 중화권 증시로서 여지 없이 깨졌습니다. 여지 없이 깨졌어요. 중국은 여전히 선방하고 있어요. 안 빠집니다. 뭐 부동산 조금 이제 안 좋은 소리 나오지만 지켜볼 수 있어요. 뭐 선진국이 그렇게, 물론 중국이 선진국은 아니지만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로존 같은, 그 다음에 중국같이 이 정도 큰 규모가 정말 큰 리스크 올라오면 제가 볼 때는 확률을 좀 낮게 잡아요. 이 큰 규모 애들이 한번 진짜 큰 폭발, 빅쇼크가 온다? 투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체크는 계속 해야 돼요. 뭐 돼지고기 가격이 되게 중요하고, 오히려 지금 인플레를 잘 조정을 했던 저물가 시대를 만들었던 중국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물가를 잘 통제했지 않습니까? 근데 돼지고기 지금 살짝 오르고 있어요. 자, 중국은 돼지고기 가격 오르면 폭동이 납니다. 하지만 뭐 아직 방금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곡물이나 유가가 좀 빠지고 있는 중이고, 물가 통제는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 하나, 뭐 부동산 같이 그런 걸로 제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가격도요. 자, 유럽은 지금 7월 금리 인상 한다 그랬어요. 한다 그랬는데 여전히 이제 유가, 에너지가 되게 중요하죠. 독일도 지금 보면 PPI, 생산자 물가 지수는 수십 %씩 나와요. 뭐 사실 넘사벽인데 여전히 경기는 불안하지만 어쨌든 유로존에 지금 뒤에 이태리 같은 것들, 뒤에 불안한 나라들이 있죠. 그리스 같은 나라들, 이쪽은 사실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이쪽은 계속 여러 가지 리스크 중에서는 전 유럽이 제일 불안합니다. 하지만 정시나 금리 보면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되게 불안하고 안 좋은 모습이 나오진 않아요. 리스크 계속 체크할게요. 자, 한국은 제가 말씀 많이 드렸고, 어쨌든 외국인 장난이 극대화됐고, 개인들이, 큰 개인들, 기관까지 이번에 사실 로스권 많이 나왔습니다. 사모펀드까지 나왔는데 극도로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는 좀 반등을 기대합니다. 사실 6월 한 달 동안에 코스닥 20% 빠졌어요. 한 달 동안에 코스닥 20%, 코스피 15% 빠졌습니다. 이게 종가 기준으로 아마 그 급하게 빠졌다가 급하게 올랐던 2020년 코로나 때 있죠. 3월이랑 비슷할 거예요. 물론 장중에 더 많이 빠졌죠, 코로나 때. 하지만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번 달 6월도 그게 못지않게 많이 급락했습니다.
야,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 때는 급반등 V자 반등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억울한 거예요. 쉽지 않은 거고, 코로나 때는 그냥 가버렸지 않습니까? V자 반등 계속 날아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 예, 그래서 계속 조심조심 해야 된다는 거.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코인은 오늘도 무슨 악재가 또 터졌어요. 예,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때 17,002만 그 달러 정도 기준에서 지금 21,000달러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나스닥 비슷하게 비트코인도 스스로 자정작용, 안 좋은 것들 많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 자정작용 하면서 그 기준인 비트코인은 이제 2만원 달러 정도에서 일단 버티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사실 제가 뭐 테마 섹터 종목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주력 종목 있죠, 재건 테마. 그때도 뭐 개인들이 이 종목 자체가 아니라 다른 것들 팔아야 되는데 워낙 많이 떨어져 나가니까 증권사에 이거 말고 요거 팔아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거든 사실은요. 그 다음 개인적으로 딴 거 팔아 현금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목요일날 좀 많이 빠졌죠, 우리 거. 예, 많이 빠졌는데 제가 개인 매매밖에 없다. 근데 어제 또 다시 많이 올라서 자자리에 다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건은 어쨌든 지금 유가라든지 그 다음에 유럽 정황도 그렇지만, 물론 전쟁이 장기화될 수도 있어요. 그건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푸틴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 마음만큼 어떻게 판단할 수 어려운 게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쨌든 부분적으로나마 지금 뭐 나토에 또 후보국 가입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나마 들어가서 우리나라도 그렇죠, 교류를 계속하면서 어쨌든 이쪽을 살려야 되잖아요, 우크라이나를. 그죠? 그래서 재건 쪽은 스토리는 계속 나온다 보고 바뀌지 않는다 보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 수급 자체가 큰 문제 없는 이상 그냥 가져갑니다. 뭐 사실 이번 주도 잘 버텼죠, 우리 종목은. 자, 그 다음 기별 바이오도 요번에 이제 4만원 깨지고 조금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 목요일날 똑같이 이제 대체적으로 팔리면서 개매물 좀 받았는데 여전히 4만원 밑에서는 괜찮아요. 네, 큰 수급 하나도 변동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주력주는 사실 두 개가 거의 주력주죠. 목표방에는 두 개밖에 없고, 그다음 단기방에서도 이 두 종목을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비중 좀 많이 실어드리고 있는데 이거 위주로 보시고요. 자, 원숭이 테마도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 뒤에 잠깐 말씀드릴 거고, 태양광 어쨌든 유럽에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여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래 ESG, 그다음 그린 에너지가 지금 유가 때문에 많이 좀 물러나져 있고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 그렇긴 하지만 계속 가장 편하게 하고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가 태양광 쪽이에요. 그래서 태양광 계속 관심을 가지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다음에 장이 반등을 주고 괜찮아지면 2차 전지가 제일 좋아요. 그래도 2차 전지가. 2차 전지 섹터는 섹터와 투자 관점에서는 계속 제가 보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엔터나 영화도 많이 빠졌어요. 사실 이거는 뭐 대변수는 아니잖아요. 물론 5분에 원숭이 두창 때문에 영향을 좀 받은 건 있습니다. 하지만 원숭이 두창은 예전 코로나처럼 공기 중 감염도 안 돼요. 직접 뭐 책이라든지 이런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만 감염이 되고, 외부적으로 이제 후유증이 되게 보기 안 좋아요. 그런 공포는 좀 있습니다만은 코로나에 뭐 직접 비견할 거는 저는 아니라 봐요. 그래서 엔터나 영화 쪽은 여전히 저는 괜찮게 보고, 사실 이번 주에 제가 그 탑건 매버릭을 보고 왔는데 모르겠습니다. 남자분들 보기에는 상당히 괜찮을 거예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 그 탑건도 봤었고 약간 더 남자가 어떤 무기나든지 어떤 전투기 탱크 이런 게 약간 로망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또 볼 예정인데 그 롯데 쇼핑이라든지 뭐 지금 쇼박스 그다음에 이런 것들 제가 괜찮게 말씀드렸잖아요. CJ CGV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지금 엔터는 JYP 그리고 SM이 제일 나아요. 그나마 이번에 뭐 충격 때문에 떨어지긴 했지만 제자리에 복귀가 전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엔터 영화는 계속 괜찮게 말씀을 드립니다. 종목 한번 볼게요. 종목은 제가 이번에 매매를 한 두 개밖에 안 했어요. 자, 차백신 연구소는 제가 요때 사람 말씀드렸죠. 장이 되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요때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한번 슈팅이 나올 것 같다. 최소 10%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있는 분들 사고 단기적으로 매수를 좀 해라. 그래서 제가 이게 뭐 9,000원대 초반, 그 뒤에 뭐 8,000원 후반도 좀 샀어요. 이때 좀 모았죠. 이때 좀 모아서 9,000원 초반짜리가 다음날 올랐을 때 이제 그때 400원인가 좀 팔고 뭐 나머지 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어쨌든 1,500원 못 갈 거 같아서 정리해 드렸는데 그 다음날 또 장 그 미친 듯한 개인 매물 때문에 많이 빠졌어요. 사실 이게
그때 좀 개인제 못 파신 분도 저한테 질문을 좀 하셨는데, 사실 큰 수급이 다 빠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 원숭이 두창 관련주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미코바이오도 있잖아요. 미코바이오랑 녹십자 LMS, MS도 있고 또 뭐 하나 더 있잖아요. 별로 안 좋아서 기억 잘 못하는데, 그나마 미코바이오가 제일 나아요. 그 말은 뭐냐면 단기 테마는 수급만 보는 겁니다. 주 메인 주포, 메인 수급이 어떻게 되냐 보는데, 미코 한번 볼까요? 마이크 아씨. 자, 미코는 목요일날 그렇게 미친 짓을 할 때도 안 빠졌죠. 안 빠졌고 이제 금요일날도 올랐다 좀 빠졌는데, 원숭이 두창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사실 이게 언론 플레이예요. 언플, 제가 말씀드리는 언플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주식 수급도 좀 이용을 하죠,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숭이 두창은 제가 또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지거나 타이밍 괜찮으면 매수를 추천드릴 때지만, 비코 쪽이 조금 나아 보여요. 지금으로서는 차백신 바이오, 미코 바이오, 그 다음에 녹십자 MS 정도만 보고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차백신 매면 그렇게 했고요. 재건주는 아까 말씀드렸죠. 재건주는 자고 여기서 이제 오픈 안 하는데 뭐 그 이유는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 뭐 투자 펠로분들은 아실 거라 보는데, 어쨌든 지금 9,000원대 넘었다가 다시 또 8,000원대 떨어졌다가 또 어제 다시 또 8,000원 후반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뭐 그 사이에 매매를 단기 방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한번 했었고, 그냥 이제 워낙 급분당이 심하니까 이제 종목 그 목표 방에는 그냥 홀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코덱스 레버리지, 요거 제가 지난주하고 어제 금요일날 좀 매수를 드렸죠. 사실은 제가 봤던 거는 밸류상으로는 2600포인트, 코스피 2600포인트 밑으로 싸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진바닥이 아니죠. 항상 주식이라는 거는 개인들의 어떤 탐욕과 공포 때문에 빠질 때 더 많이 빠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2400대 그때 얼마였죠? 15,000원대, 맞습니다. 15,000원대 초반에 일단 1차 매수를 한번 드렸고요. 그것도 딴방이나 다른 분들랑 언급은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에 제가 2차로 제가 12,400포인트 초반 갔을 때 아침에 매수를 드렸어요. 이거 얼마였냐? 14,400원이었나요? 어제는 참 은근만 드렸고 실제 사드린 거는 14,400원에 사드렸죠. 출렁거리긴 했지만. 그래서 15,000원대 초반 한번, 14,400원 한번, 이렇게 두 번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에도 언급은 드렸죠. 어쨌든 개인 매물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어제 아침에 이제 코스닥이나 그다음 코스피 쪽 레버리지 ETF 사기는 괜찮은 타이밍이다, 그런 언급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바로 가지 못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왔다 갔다. 이게 한번 올랐다가 빠질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한 팔고 다시 사느냐, 아니면 이번에 샀는 타이밍이 괜찮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그냥 무시하고 좀 더 가져가서 위에서 파느냐, 그 판단은 제가 내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침에 계속 얘기 말씀드렸던 저 외국인 맛집, 이 변동성을 만들어서 유동성 좋고 개미들이 참 잘 틀리는 우리 개인들, 정말 사실 안 좋은 겁니다. 이 개인들의 이 틀리는 게 어떤 현상으로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고 지수를 분석할 때 말씀드리지만, 올해 내내 힘들고 버티고 버티다가 틀리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피 같은 돈들입니다. 제가 암만 뭐 레버리지 쓰지 말라 하셔도 분명히 지금 쓰는 분들 계실 거예요. 사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질문이 몇 분 와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은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안 틀리시면 돼요. 단기 반등을 주면 조금 비중을 줄여두세요. 개인분들은 올라가면 단기 반등 좀 더 사죠. 빠지면 급나가 또 팝니다. 그게 아니에요. 2400 정도까지 갔잖아요. 2300까지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300, 2400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또 한 번 더 미친 짓을 할 가능성은 낮아요. 어제 어쨌든 얘들이 근본 잡는 미국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 미국이 안 빠지는데 우리나라 오버해서 때려버렸잖아요, 지난주에는요. 그래서 2300 밑에까지 뺀다는 거는 제 볼 때는 확률이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2300, 400 정도에서는 이제는 진짜 이것저것 감안하더라도
이제 매수 쪽으로 보시면 되고, 코스닥 기준으로 한 700 정도 될 겁니다. 700 정도. 이게 아마 작년 고가 기준으로 30%씩 다 빠진 가격이에요. 작년 코스피는 3300에서 2300까지 1000포인트 빠졌습니다. 30% 떨어졌어요. 그래서 또 보면은 미국 애들이 많이 빠지고 우리나라는 덜 떨어져서 괜찮다고 좀 안심을 했던 부분이 요번에 지금 6월 달에 들어서 여지없이 깨지면서 또 한번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여유있고 돈 있는 분들은 공포의 사자를 실체험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만에 있는 이 외국인의 변동성 그 선물 파생 장난질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와중인데, 더 새로운 빅쇼크는 나지 않기를 저는 바라요. 그렇게 될 확률은 좀 낮다 보고요. 코스피 2300, 400, 나스닥은 10,000에서 11,000 사이, 코스닥은 워낙 변동성이 심하긴 하지만 어쨌든 700선 초반, 이게 단기 바닥이 되면서 다음 주 변동이 있더라도 이걸 안 깨고 넘어가면 7월 달에는 초기에 말씀드렸던 양봉, 어쨌든 단기 반등이겠지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이 와서 우리 매매가 다시 좀 살 수 있는,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장이 오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확률 높아요. 그래서 이번에 안 틀리시고 잘 버티셨으면 정말 리얼 야생이고 서바이벌 모드입니다. 주식판이 정말 이런 판이에요. 이 개인들 다 떨어져 나갈 때 외국인 밑에서 다 받았습니다. 남들 죽는 거를 자기들은 이제 싸게 받는 거죠. 그런 거 정말 냉정한 세계를 직접 겪고 계신데, 이 버티시고 잘 살아남으셨으면 이 다음에 오는 기회를 진짜 충분히 누리실 수 있는 자격이 되실 겁니다. 자, 이번 주는 미국도 올랐기 때문에 다시 또 편하게 쉬시고, 장마철이긴 하지만 비가 안 오면 상당히 쌍쾌해요. 공기들이. 좀 쉬시고 리프레시 잘 하신 이후에 월요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